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스텔집과 최성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베리콤사의 MT에 대해서 임상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슬라이드로 사실 이런 근관 치료의 성공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재료가 좋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니셜 엔도가 성공률이 상당히 높고 병소가 생기고 나서 리엔도를 할 때 이럴 땐 성공률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선을 다해서 처음에 근관 치료를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이 내용을 보여드렸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2000년대 넘어오면서 에비던스 덴티스트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술자의 어느 정도 경험과 과학적인 기반, 환자의 니즈에 의해서 우리가 분명히 근거에 중심을 해서 신경치료, 근관치료를 시행을 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MTA들이 많이 개발이 됐지만 이런 MTA들도 처음에 이제 케이스 리포트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메타아나리시스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정보를 충분하게 입증이 된 재료들, 이런 재료들을 갖고선 저희가 근관 치료 영역에 적용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MTA, 보통 이제 과거에부터 뭐 기적의 MTA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과연 MTA, 이렇게 많은 종류의 MTA가 있긴 하지만 이 중에서 이게 정말로 우리 임상에서 반드시 꼭 써야 되는 건가, 이런 내용들과 어떻게 적용을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MTA 실러죠. 최근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MTA 실러.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존에 있던 저희가 뭐 레진 베이스 실러하고 비교했을 때 충분하게 그 가치가 있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 이제 뭐 BC 실러를 기반으로 해서 MTA 실러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도 좀 많은 종류의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스 실러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웰루트 ST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MTA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어느 정도 기본 기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MTA 파우더하고 물이 반응을 하면은 이 규산 칼슘이라는 애가 이제 분해가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산 칼슘하고 보통 CSH라고 하는 이 물질로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얘들이 점차 섬유 모양으로 이제 자라나서 서로 엉겨 붙으면서 치아하고 MTA 사이에 이런 갭을 메꿔가는 거죠. 이걸로 메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들이 조금 더 증식을 해서 덴티나 튜블레로 들어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덴티나 튜블레에 이제 MTA가 증식해 들어가서 빈 공간을 메꾸는, 결국엔 이 공간을 메꾸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덴티나 튜블레의 이피클레이스가 분명히 존재를 할 수 있고, 이 부분을 막음으로 있어서 덴티널 튜블레에 있는 세균들이 다시 밖으로 나오는 것을 좀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MTA를 저희가 임상에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학칼슘이 형성이 되면서 높은 pH로 인해서 어떤 살균 효과가 존재한다,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MTA를 주로 임상에서 사용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MTA의 적용증이라든지 실제 임상, 그다음에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MTA를 임상에서 쓸 때 어떤 경우에 주로 쓸 건가 보면 이제 보통 과거에는 이제 유치 펄포토미 같은 경우에 이제 첫날 뭐 FC 펄포토미 하고 뭐 트리오 베이스 깔고 뭐 세 번째 날 이제 레진 필링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조금 시간적인 여유만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혈만 잘 된다고 하면은 유치 펄포토미에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하겠고요. 주로 많이 저희가 쓰는 게 이제 펄 캐핑, 그다음에 주로 메인으로 이제 퍼포레이션 리페어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수술할 때 저희가 MTA로 이제 리트로 필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종류, 그다음에 과거에는
그 근단이 열려 있을 때 이제 여기다 수압칼슘을 근단부에 놓고선 걔를 배리어를 이용해서 한 6개월, 12개월 이렇게 에피칼 배리어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이제 MTA를 저희 거터퍼처를 이제 충전하는 이런 방식을 썼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 원비짓으로 MTA를 먼저 근단부에 깔고 그 위에다가 거터퍼처를 충전해서 원비짓으로 MTA 필링하는 이런 방식을 선호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루트 리접션이 있을 때 리접션 부위에 대한 퍼포레이션 리페어 이런 부분들 존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캐날 필링, 우리가 근관 충전할 때 주로 사용하는 이런 재료들로 한번 쭉 내용을 볼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림은 이제 대부분 제조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런 그림들이겠죠. 그래서 주로 이런 캐핑할 때, 그다음에 뭐 캐날 필링 할 때도 당연히 쓰겠고요. 뭐 웨옵스라든지 뭐 퍼포레이션, 그다음에 근단부의 에픽시피케이션 이런 다양한 케이스에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오늘 주로 살펴볼 거는 캐날 필링 머티리얼로 이제 MTA를 선택했을 때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런 내용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MTA로 캐날 필링을 하는 이유는 사실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컨벤셔널한 MAF 사이즈를 갖고 있고 정상적인 근관이라고 하면 사실 MTA를 굳이 막 선호를 퍼스트 초이스로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단부가 에이펙 컨스트럭션이 없이 어떤 웨옵스라든지 아니면 오픈 에이펙스처럼 너무 넓은 경우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거터포처로 충전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또 한 가지 마찬가지로 지금 웨옵스가 있는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이 돼서 그러니까 나이 타이가 기본적으로 근관을 잘 쫓아가야 되지만 망곡이 좀 심하면 이렇게 근관이 좀 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거터포처를 충전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소구치 같은 경우에 정말 캐날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BL로 엄청 긴 치아들이 있죠. 이런 애들은 사실 동그란 마스터콘 하나 넣어서 그 부분을 다 채운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뭐 MF가 너무 커서 막 90번, 100번 되는데 여기다가 거터포처로 잘 충전한다 사실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임상적으로 적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들은 이제 베리콤사의 웰루트 PT, 이건 퍼티 타입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MT 파우더하고 셀라인하고 믹스해서 쓰는 그런 패턴인 거죠. 그다음에 웰루트 ST, 이건 이제 실러 타입입니다. 보통 저희가 통칭해서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스 실러라고 하는 그런 실러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사에서는 나타나는 내용들은 뭐 결합 강도도 좋고 접착 안전성도 훌륭하다.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pH가 높아서 항균성, 그다음에 색조 안정성, 그다음에 잘 녹지 않는다, 녹아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생체 적합성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셀이 과연 MTA 잘 갖다 붙느냐. 저희가 MTA를 충전했는데 거기 와서 세포가 부착이 안 되면 사실 크게 의미가 없겠죠.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적으로 적용할 때 과거에 이런 퍼포레이션 자체가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 캐날에다가 어쨌든 저희가 퍼포레이션 리페어를 해야 되는데 저 캐날에 MTA가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주 작게 커튼 펠렛을 막아서 갈아서 우리가 기존에 찾아놓은 오리파이스 입구를 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로 MTA가 빠져버리면 아주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애들로 여기다가 메꾸고 이렇게 퍼포레이션 리페어를 할 수도 있겠고 기존의 선생님들이 쓰시고 계신 옵추라 같은 걸 이용해서 뭐 캐날에다가 전체를 다 짜넣는 건 아니죠. 오리파이스 근처에다가 살짝 짜넣어서 절로 MTA가 밀려 들어가지 않게 살짝만 충전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리페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군데 정도를 메꿔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MTA를 리페어하는 이런 방식을 쓰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나중에 리페어가 끝난 다음에 이 커튼 펠렛도 끄집어내면 되고 이 거터포처도 익스플로러 같은 걸로 충분히 쉽게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저런 캐리어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웰루트 P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캡슐 형태로 나와서 상당히 좀 곤란하다. 이걸 어떻게 근관에다 적용을 할까 했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보통 치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뭐 셀프GI라든지 미라클 같은 걸 이제 믹스해서 넣는 이런 센트릭스 건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센트릭스건에다가 웰루트 PT 캡슐에 있는 MTA를 이 안쪽으로 밀어넣는 거죠. 밀어넣고 나서 이 고무 캡을 넣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캡슐을 제거하고 얘를 다시 이 센트릭스건에 끼우는 거죠. 그럼 생각보다 플로우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우리가 아주 좁은 근고한 영역에서 뭔가 캐리어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이 상태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캐날 필링할 때 이런 방식을 많이 쓰고요. 지금부터 보시는 건 이제 주로 임상여에서 어떻게 쓸 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치 같은 경우에 증상이 펄포토미로만 끝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챔버에 있는 펄티슈를 다 제거하고 지혈이 분명히 잘 돼야겠죠. 지혈이 안 된다는 건 이미 펄파이티스가 상당히 꽤 진행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엔도를 해야 되는 거지 무작정 MT로 메꿀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대략 한 5분 이내에 지혈이 잘 된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 없이 MTA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양의 펄티슈를 좀 제거했어야 됐습니다. 블리딩이 좀 돼서 그 이후에 이제 레진 코어를 해서 당일날 하루에 이제 마무리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주로 저희가 많이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펄 캐핑이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MTA 자체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치아를 엔도를 해야 될 거냐 캐핑으로만 끝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진단을 가장 잘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엔도를 해야 되는데 캐핑을 해놓고선 끝나면 사실 의미가 없겠죠. 또다시 병소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식 부분 제거하고 지혈이 보통 한 3, 4분 이내에 대부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지혈이 안정적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그 위에 MTA 깔고 그다음에 뭐 레진 베이스를 하고 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이제 인레이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환자는 레진 인레이로 이제 마무리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이제 저희 치과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신데 2013년쯤에 이제 이쪽이 뭔가 약간 씹을 때 불편하고 뭐 이런 찬 거에 증상이 있으셔서 오셨는데 우식을 제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조금 노출이 됐죠. 하지만 펄파이티스 증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 MTA 깔고 레진 필링으로 이제 마무리했고 3년 뒤에 한번 체크했을 때 약간의 이제 뭐 MTA한 어떤 변색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뭐 무난하게 PDL도 정상 사인을 보이고 있고 증상이 없어서 일단은 더 사용하는 걸로 하셨습니다. 자, 이런 경우 주로 이제 저희가 MTA를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퍼포레이션 리페어인데요. 엔도를 받다가 이제 오셨는데 캐날을 못 찾겠다고 이제 보내신 거죠. 그래서 보니까 사실은 캐날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제 여기다 퍼포레이션을 이제 하나 발생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 MT 리페어는요 사실 퍼포레이션이 발생하자마자 그 당일날 메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그래듈레이션 티슈 자체가 이제 자라 들어오면은 얘를 또 잘라내고 블리딩이 엄청 돼서 블리딩 컨트롤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블리딩 텐던시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일단 엔도를 빨리 먼저 끝냈고 그 이후에 이제 리페어를 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리페어 사이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웰루트 PT를 센트릭스건에다 담아서 저길 다지면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대신 이제 MT의 결합력 자체는 사실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두껍게 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저희가 4mm 이상 까는 걸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 경화가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게 웻 커튼으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주고 뭐 당일날 굳혀도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 MT가 완전히 굳은 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음날 오셔서 이제 하드닝 된 걸 확인하고 그 이후에 코어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MT로 리페어가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레진 코어로 마무리했고요. 주로 이제 또 많이 사용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주로 수술할 때 리트로 필링 머티리얼을 주로 많이 사용하죠. 이 환자분도 참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이신데 2015년에 이쪽이 뭔가 초진 엑스레이 상에 뭔가 좀 이상한 증상이 있었지만 특별하게 증상이 나타난 거는 생각보다 좀 오래 지난 후 이후에 17번이 통증을 주소로 다시 내원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뭐 엔도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증상이 호전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환자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엔도를 하다가 결국엔 이제 인텐셔널 리플란테이션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행을 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인텐셔널 리플란테이션을 하면은 사실 대부분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 환자분은 안타깝게 한 3, 4개월 이후에 더 병소가 커졌고 씹지 못한다는 주소로 다시 내원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쩌나 사실 의도적 재식수를 한 번 실패를 하면 대부분 이제 발치를 많이 고민을 하는데 또 환자분하고 잘 상의해서 다시 한번 재식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재식했던 치아를 다시 뽑아봤을 때 이 보시면 것처럼 MTA 일부분들이 분명히 약간 좀 갭이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 캐날레에 있던 세균들이 다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근단부 쪽에 남아있는 어떤 세균들에서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다시 한번 재식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재료 다 제거하고 충분하게 캐나의 부분까지 기존의 재료들 첫 번째도 사실 MT로 충전했었기 때문에 참 반신반의를 했는데 이때도 이제 웰루트 PT를 처음 적용할 때쯤이었습니다. 거의 수술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초기 경화가 이제 일어나는 거를 좀 지켜보고 나서 대부분 한 5분 에서 조금 더 있으면은 이 꿀럭꿀럭 할 정도가 아니라 약간 세게 누르면 들어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드닝을 가질 이 정도가 됐을 때 이제 MT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발치와에다가 넣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이분이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루틴하게 치과를 오시는 분인데 크라운 올리고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환자분도 사실 조금 고생을 했던 분이에요. 어머니신데 6번, 7번 엔도 하다가 계속 증상이 있다고 해서 리퍼가 오셨죠. 2018년부터 이제 두 개를 저는 대부분 이제 엔도 하나씩 하기 때문에 뒤에 것부터 먼저 하자 그렇게 시작해서 뒤에 걸 열심히 엔도를 했는데 이분도 해도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수술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MT로 일단 캐나 필링을 하고 재식을 해서 7번을 마무리했더니 이게 끝나자마자 또 6번이 아프신 겁니다. 그래서 참 이분도 고생 무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다 제거해서 리엔도를 하는데 거터퍼쳐도 좀 일부 남고 뭔가 증상도 해소가 안 돼서 결국엔 이분도 6번도 인텐셔널 리플란테이션을 했죠. 그 이후에 이제 코어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원래 치료 받으셨던 병원으로 리퍼를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오픈 에이펙스 이분은 형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AP코를 한번 하셨던 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AP코를 하면은 우리가 올소그레이드하게 다시 엔도를 들어갈 생각을 사실 잘 안 하게 되는데 이분 이제 근단부 쪽에 어떤 리키지 그다음에 약간의 그 갭 뭔가 좀 오염원이 남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다시 그냥 치아에다 구멍을 내서 이제 리엔도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증상이 소실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병소가 상당히 사이즈가 조금씩 줄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올소그레이드로 캐날 필링을 했던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엔도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건 물론 다 이제 구글에서 나타나는 이미지지만 저희가 이런 이 근단부 쪽에서 정말로 이게 많이 갈라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 다 저희가 찾아서 뭔가 네크로틱 펄프 티슈하고 박테리아를 다 제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엔도가 상당히 어렵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치아이건 다 멀티플하게 있는데 저희가 상상하는 것처럼 MTA가 그럼 과연 이 부분들 다 메꿀 수 있을 거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석대로 엔도를 얼마큼 잘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떤 이런 MT의 물성으로 조금 더 리키지를 좀 더 줄여서 어떤 증상이 재발되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도에서 저희가 사실 MTA를 사용하기도 하죠. 이제 제가 에이펙시피케이션 케이스가 없어서 이건 저희 에이펙스의 이동유 원장님 직내인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이제 병소가 있고 대부분 이런 경우에 이제 덴시바지너투스가 펄프 티슈가 이제 노출이 되면서 이제 감염이 시작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감염 조직을 충분하게 이리게이션으로 제거하고 나서 그 이후에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은 대부분 이제 첫날에 이리게이션 하고 다음번 날쯤에 이제 저희가 약간 오버 인스트루멘테이션에서 블리딩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블리딩 위에다가 바로 뭔가 MTA를 적용하면 좋은데 그게 좀 쉽지가 않아서 보통 콜라 플러그 같은 걸 넣고 그 위에다 이제 MTA 깔고 레진 코어를 올려서 이제 이 근단부가
조금 더 길어지고 근관도 좀 좁아지는 이런 걸 기대하는 거죠.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과정들이 그겁니다. 블리딩 내고 콜락 플러그 넣고 그 위에 MTA 깔고 레진 코어를 해서 이제 지켜보는 거죠. 지켜봐서 보니까 병소도 없어졌고 뿌리 길이도 길어졌고 캐날도 좁아지고 저희가 원했던 어떤 그런 기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이제 저는 캐날 필링 때 주로 많이 쓰는데 대부분 이게 근관장이 한 20mm 막 넘어가고 이러면은 사실 MT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워낙 어렵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제 근관장 길이가 한 15.5, 16.5 뭐 요 정도 전후셨기 때문에 그나마 또 만곡도 심하지 않고 스트레이트하게 어느 정도 성형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MT로 적용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쪽이 이제 MT로 이제 캐날 필링할 부분인데 생각보다 MAF가 좀 넓다는 거죠. 이것도 생각보다 MD로도 길고 그죠? MAF 사이즈가 생각보다 커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60번을 넘어간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실 기존의 거터퍼츠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MT를 이용해서 주로 다이렉트 필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릭스건에다가 웰러 2PT를 조금 짜서 넣고 뭐 다지는 건 뭘로 다지셔도 상관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선호하는 게 첫 번째로 페이퍼 포인트하고 거터퍼츠 두 가지를 이용해서 근단부 근관장보다 한 0.5mm 정도 짧게 그 거터퍼츠나 페이퍼 포인트를 이용해서 최대한 두세 번 반복해서 근단부를 좀 채웁니다. 채우다 보면 어느 정도 그 MT가 근단부 쪽에 꽉 차게 되면은 이 마스터콘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조금씩 덜 들어가게 됩니다. 근관장보다.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채워서 오립바이스까지 채우는 방식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2배속, 4배속으로 이제 빨리 돌려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오립바이스까지 마무리를 하시면은 되게 이제 MT로 다이렉트 캐날 필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칼슘 실리케이트 실러하고 거터퍼츠를 이용해서 충전한 거고 이쪽이 조금 더 넓은 쪽이 이제 MTA로 다이렉트 충전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환자, 이 환자분도 상당히 고생을 하셨었어요. 보시면 이제 파일이 상당히 여러 개 있고 플레이텔 쪽으로 병소도 있고 이제 씹을 때 좀 증상이 있다 이런 걸로 이제 오셨는데 뭐 파일을 어찌됐건 빼긴 뺐지만 고생은 좀 하셨어요. 근데 이제 매지알 쪽에 워낙 깊숙하게 MT 파일을 제거하다 보니까 울트라소닉으로 삭제량이 좀 많다 보니까 기존의 마스터콘을 갖고서는 콤핏을 얻기가 좀 어려웠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플레이텔하고 DB는 그냥 거터퍼츠하고 실러로 충전을 했고 미저버칼 쪽만 이제 MT로 필링을 했죠. 이렇게 필링을 하고 다행히 시간이 지나서 병소도 좀 줄고 증상도 가라앉으셔서 원래 병원 가셔서 이제 크라운을 하셨던 케이스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MT의 기본적인 원론과 MT 퍼티 타입 웰러 2PT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